이럴 수가. 손흥민. 주급 동결 조건으로 토트넘과 종신계약 체결한다. 3년 재계약 유력 오른쪽 화살표. 바르셀로나. 갈라타사라이 이적설 사실 아냐? 토트넘 호스퍼 소속 손흥민이 구단과 3년 재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10일 한국 시간 최근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1년 계약 연장 옵션 동의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이는 구단이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은 현재 주급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1년 연장에 더해 2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였다. 해당 매체는 과거 토트넘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은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을 위한 사달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11월 스퍼스웹은 토트넘이 손흥민과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힌트를 제공했다. 매체는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통해 손흥민을 붙잡아 둘 계획이다. 구단은 우선 시간을 번 후 손흥민과 단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당시 스퍼스웹 주장을 정리하면 토트넘이 손흥민과 곧바로 장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했다. 토트넘은 지난 2021년 7월 손흥민이 마지막 계약 당시 구단과 상의를 통해 결정한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며 이후 순리에 맞춰 새로운 계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체의 주장은 타당성 면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평이다. 손흥민은 2015년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의 유니폼을 입은 이래 한 번도 유니폼을 갈아입지 않았다. 구단에 공개적인 불만을 표한 적도 없다. 일반적으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재계약 시즌마다 잡음을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어떠한 불편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고 연장 계약에 동의해왔다. 비록 올여름으로 예상되던 재계약 발표가 늘어지고 있긴 하나 손흥민과 구단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확인할 길이 없다. 매체 주장대로 우선 2026년까지 계약을 안정적으로 늘린 후 시즌을 끝마친 뒤 새로운 조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스퍼스의 보도대로라면 손흥민은 구단과 3년 더 함께하게 된다. 현재 그의 나이가 1992년생이라는 점에서 3년 추가 동행은 종신계약을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최근 손흥민의 이적설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4일 보도를 통해 토트넘은 손흥민 계약에 대한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할 예정이다. 구단은 올 시즌 이후에도 그가 최소 2026년까지 팀에 머물도록 할 준비를 끝냈다. 라고 밝혔다. 덧붙여 토트넘은 손흥민과 2021년 내 새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는 7개월 후로 예정됐다. 구단은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은 이제 손흥민에게 해당 옵션 발동 사실을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설명했다. 이후 손흥민의 이적설은 끊이질 않았다. 최근 바르셀로나, 갈라타사라이 등과 연결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이는 손흥민 에이전트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매체는 손흥민의 에이전트 발언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에이전트는 손흥민이 스페인 구단에 먼저 이적을 요청했다거나 튀르키예로 향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아직 토트넘과 대화를 끝내지 않았다. 라고 알렸다. 제 당장 빼. 분노 폭발 포스테코글루. 졸전, 베르너 공개 저격, 용납 안 되는 수준. 18살 선수가 뭘 배우나. 토트넘은 13일 오전 5시, 한국 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인저스와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6차전 원정에서 1에서 1로 비겼다. 토트넘의 공식전 5경기, 3무 2패, 무승 행진이다. 더욱이 최근 8경기, 1승 3무 4패에서 올린 승리는 단 1경기에 불과하다. 이날 토트넘은 원정에서 제대로 힘을 내지 못했다. 선제골을 내준 뒤 교체 투입된 데얀 클루셉스키의 골로 간신히 득점을 만들었지만 경기력은 레인저스가 우위였다. 슈팅도 많았고 위협적인 장면을 토트넘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 손흥민과 함께 공격진을 꾸린 베르너의 활약도 아쉬웠다.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선 가운데 베르너가 왼쪽 측면,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다. 베르너는 전반 초반 선제골 기회를 날렸다. 데스티니 우도기가 찔러준 패스를 받아 페널티 박스 왼편에서 감아찼지만 골대를 외면했다. 이후에도 별다른 활약이 없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프타임에 베르너를 교체시켰다. 영국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예상대로 힘든 경기였다. 전반전은 팽팽했고 어느 쪽도 확실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며 전반전에 골을 넣었다면 분위기를 타며 우세한 경기를 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 결국 교체 선수들이 차이를 만들었고 좋은 골이 나왔다. 프레이저 포스터 골키퍼의 멋진 선방 덕에 승점을 얻었다고 경기를 돌아봤다. 이어 베르너를 대놓고 비난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수준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 맞다. 18살 선수가 경기 명단에 있는 상황에서 베르너는 용납할 수 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난 베르너에게 넌 베테랑이고 독일 국가대표 선수다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순간의 경기장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하지만 베르너가 보여준 모습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고 거듭 비난했다. 베르너는 우리는 지금 젊은 선수들에게 큰 짐을 지게 할 만큼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베르너처럼 노련한 선수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했다고 일갈했다. 함께 출전한 손흥민의 활약도 미미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뛰다가 후반 15분 도미닉 솔랑케가 투입되면서 왼쪽 측면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격진에서 부지런히 뛰었지만 슈팅 한 차례만 때렸을 뿐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슈팅 1회, 기회 창출 1회, 패스 성공률 81%, 27분에 22회를 기록했다. 특히 양팀 선발 선수 중 가장 적은 볼터치 39회를 기록했다. 풋몹은 손흥민에게 하위권 평점인 6.6을 부여했다. 최하 평점은 베르너 5.9로 양팀 통틀어 유일한 5점대 평점을 받았다. 3. 결국은 투엘 문제였다. 우파메카노 경질 후 미친 활약 오른쪽 화살표. 지난 시즌은 우리에게 내게도 좋지 않았다. 독일 매체 빌트는 12일 한국 시간 우파메카노는 이제 콤파니의 모든 것이 다른 이유를 설명했다 라고 보도했다. 2021년 미넨으로 합류한 그는 리카 에르난데스, 마테이스 더 리우트와 지속적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주전 센터백 자리 입지를 굳혀갔다.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 중후반까지는 최고의 수비수라고 찬사를 받았으나 맨시티전에서의 호러슛 때문에 모든 찬사들이 물거품 마냥 다 꺼졌다. 실력은 출중했었고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지만 큰 경기만 하면 실수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우파메카노를 향한 팬들의 신뢰도가 조금은 떨어졌다. 그 후 다이어가 영입된 이후 그의 입지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결국 우파메카노는 주전에서 아예 밀렸고 다이어 더 리우트 김민재에게 모두 밀려 갑자기 투엘 체제에서 4순위 센터백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투엘이 경질된 후 우파메카노의 입지는 완전히 바뀌었다. 우파메카노는 콤파니 감독 아래에서 김민재와 주전으로 활약하며 미넨의 리그 1위를 이끌고 있다. 미넨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 22경기에서 16승을 기록하고 있다. 우파메카노는 이번 샤흐타르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했다. 김민재와 호흡 맞춘 우파메카노는 95%의 패스 성공률, 14번이 공격 지역 패스, 75%의 롱패스 성공률, 2번이 가로채기, 3번이 리커버리, 75%의 지상 볼 경합 성공률, 67%의 공중 볼 경합 성공률을 보여주며 평점 7.5점을 기록했다. 우파메카노는 빌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은 우리에게도 좋지 않은 시즌이었으며 내게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감독이 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비디오 분석은 어시스턴트 코치님과도 많이 한다. 그는 내게 많은 도움을 주며 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와 함께 계속 발전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하다. 그리고 아직 내 발전의 끝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다. 우파메카노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면 빨리 고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한 일이죠. 감독님께서도 만족해 하셨고, 나 팀원 모두에게 매우 좋은 일이었다. 라고 말했다. 우파메카노는 이번 시즌 실수가 현저히 떨어지며 김민재와 함께 최강의 센터백 조합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네는 리그 6점차 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10위를 기록하면서 지난 시즌과 다르게 순항하고 있다. 4.2034 월드컵 개최지 사우디 확정됐지만 스포츠워싱 도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 피파 월드컵 단독 개최지로 확정됐다. 여성 인권과 언론 탄압 등의 문제로 비판받아왔던 사우디가 개최권을 확보하면서 스포츠워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파는 11일 현지 시간 211개 회원국이 화상회의로 참가한 임시총회에서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사우디를 선정했다. 중동에서 월드컵이 열리는 것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12년 만이다. 사우디가 개최국 단독 후보였기에 사실상 피파위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애초 공동 개최 의사를 밝힌 호주, 인도네시아와 사우디 간의 이 파전 구도가 형성되는 듯했으나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가 사우디 지지를 선언하면서 사우디가 단독 후보가 됐다. 그러나 피파위 개최국 선정과 동시에 사우디의 스포츠워싱 이도마 위에 올랐다. 그간 사우디가 여성 인권, 언론 탄압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경기장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적절한 인권 보호가 마련되지 않은 채 2034년 월드컵 개최권을 사우디에 주기로 한 피파위 무모한 결정은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축구협회와 덴마크 축구연맹도 피파와 국제노동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된 인권을 지속해서 감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풋볼 서포터스 유럽 그룹은 축구가 진정으로 그 정신을 잃은 날이라고 개탄했다. 이에 자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비판과 두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주최 측이 미해결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 전 세계가 지켜볼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월드컵이 사우디에서 열리면서 일정과 관련된 문제도 불거졌다. 보통 월드컵은 여름인 6, 7월에 개최되지만 중동의 더위를 피하고자 2034 사우디 월드컵은 겨울에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프로축구 시즌을 올해 중단해야 하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일정에 대한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